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잘로 장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시의 프로덕트 데터스는 조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너무 전 잘 지냈고요.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네. 나 혼자 부자의 영향으로 그 1인 1 인스타 포스팅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독자는 적은데 디지털 작가의 마인드로 좀 콘텐츠 많이 발행해 보려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좀 캐주얼하게 시도해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를 좀 예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GPTS라고 하는 커스텀 챗봇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글을 쓰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아직 성과는 좀 저조합니다만, 성과가 좀 나면은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나온부 구독자님들에게 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장PM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지금 봐주세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거의 모든 SNS 알림을 다 꺼놓거든요. SNS뿐만 아니라 그냥 폰 자체가 거의 꺼져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은 네. 알림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켜놓은 상태고요. 그 이유는 좋아요 하나라도 더 이제 받기 위해서 좋아요를 받고 힘을 내고 이 도파민을 좀 뿜뿜하는 거를 좀 통해서 저도 이제 바이럴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가 붙었다는 그 알림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초반에 진짜 귀하죠. 네네. 그 나온부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이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할 생각 없었는데 두 분이 맞아요. 워낙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조씨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씨님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네. 아침에 어디에 들어가면 조씨님 글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요. 어디 그래서 있어요? 그 링크드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씨님 썼네 나도 써야겠다. 이렇게 맞아. 시작을 하고. 우리 중에 조씨님이 제일 컨텐츠 발행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자극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콘텐츠 공장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요번에 모집하신 그 릴스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모집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됐고 거의 한 90몇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75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은 이런 뭔가 인플루언스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어떤 걸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툴을 궁금해서 오시는 건지 진짜 아니면 뭔가 푸시가 필요해서 오시는 건지 근데 그 부분이 다 섞여 있기는 한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좀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게 섞여 있어요? 엄청 다 섞여 올리고 있어요. 싶다 이런 니즈가 아니었어요? 영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 니즈가 섞여 있고. 툴 가지고 올려본 적이 없고 저는 프리미어로만 편집을 하니까 근데 인스타그램 툴이 생각보다 편집 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큰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게 미세 조정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게 되게 우리의 배운 걸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저희가 12주 이번에 오늘까지 13주 차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거를 조금씩 적용을 해 나간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난주까지는 1인 창업에 대해서 약간 살짝 멘탈이 살짝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왜요? 그냥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뉴스레터 열람률이 드디어 40%대에서 30%대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구독자가 느는데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실 언젠가 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실 그것도 있고, 여러모로 그냥 약간 혼자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다시 회복을 했고, 그 회복을 어떻게 했느냐? 약간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1인 창업을 하다 보면 압도되잖아요. 막 계속 맞아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다가도 일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햇살 쬐면서 봄날인데 나가서 좀 걷자 해서 좀 걸었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동안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방향을 또 만들어 가야 되지? 했는데 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햇살 쬐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재정립하는 시간, 이게 너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딱 정해지기도 했고 방향도 잘 잡았고 이제 용기 있게 나갈 일만 남았다. 난 이제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나온부에서 얘기한 건데.
컨텐츠에 그럴까요? 대해서 스스로 비즈니스 와서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맞아요. 맞아요. 하셨군요. 예. 예전에 빌 게이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빌 게이츠한테 야 우리 나가야 돼 지금 우리 가족 행사야 했는데 빌 게이츠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일화가 조씨님의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니 이게 굉장하게 게이츠만큼 잘 되니까 그것도 일화가 되는구나. 그쵸. 근데 그 생각을 일반인이었으면은 굉장히, 예.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쵸. 아주 이 새끼가 할 수 있지만, 네, 생각에 아주 몰두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 주관으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의무적으로 가져야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했었는데 그냥 전 자연스럽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다 보면 되게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우리도 막 쥐어 짜가지고 맞아요. 막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니까 맞아요. 뭔가 스스로 채워넣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글을 제가 한 6개, 7개를 올렸는데 그 글들이 대부분 다 나가서 혼자 그 휴대폰으로 쓴 글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쓴 글이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앞에서 쓰니까 오히려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영감도 안 되고 그래서 나와서 모바일로 그냥 후루룩 한번 써보고 초안들 작성한 다음에 조금 그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 PC에서 조금 수정하고 다 내보냈었습니다. 버퍼라는 툴 활용해서 예약 발행을 다 해봤는데 저희 지금 이번 주 그 얘기 했었죠. 버퍼 툴이나 뭐 자동화 툴 쓰니까 약간 도달률이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저희. 네. 맞아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도 발행해보고 핸드폰으로도 발행해보고 네. 그런 뭐 귀한 레슨론들은 저희가 좀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저희끼리 네. 얘기한다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네, 각자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조씨님부터 네.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너무 해외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다룬다는 어떤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국내에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국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좀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우리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네. 저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뭐 절대 섭외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한데 일단 저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시간을 합니다. 잘 조절해야 돼서 아, 그럼요. 저희부터 저희의 1인 창업이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고 그에 앞서서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딱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 고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룹 코칭 같은 느낌으로 우리 한번 재밌게 풀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제 소개부터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요 화면 전작표에 있는 게 저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를 쓰고 있는 작가이면서 1인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애기 아빠예요. 애기 아빠이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디자인도 하면서 같이 글도 쓰면서 솔로프리너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주의자에다가 굉장히 저는 창업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도전 정신이 있고 막 세상을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뭐 미친 듯이 세상을 바꿔 나가서 한마디로 스티브 잡스처럼 딱 한마디로 약간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약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좀 뭔가 항상 더 잘하고 싶다, 뭔가 더 퀄리티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디자이너로서 계속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렇군요. 네. 본업 디자이너라는 걸 전 처음 알았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뉴스레터 구독가 했을 때. 저같이 약간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디자이너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좀 놀랐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디자이너로서 계속 살아왔고, 고등학교도 디자인과를 나왔고, 대학교도 디자인과를 나왔고, 심지어 커리어까지 다 디자인을 20년을 넘게 디자인만 해온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은 기대하는 그런 비주얼이 또 아니셔가지고 그렇죠. 만났을 때 또 두 아니죠. 번째 충격.
제가 거인족인데 제가 키가 190에다가 그리고 약간 처음 봤을 때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비주얼은 뭔가 뿔테 안경, 네, 그리고 맞아요. 검은 목폴라티, 뭐 약간 좀 더 되게 하얀색 피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네. 태어나는 걸. 네, 근데 뭐 그렇게 전 제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딸바보이고요. 딸이 있고 지금 만드는 중인 미디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저는 링크드인을 만들고 있고요. 링크드인 지금 한 5,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지금 최근에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시의 프로덕트 레터 이렇게 쓰고 있고 조시의 프로덕트 레터도 최근에 5,000명 그 구독자를 6개월, 7개월 정도에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나온부 같이 이게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미디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 에이전시 일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스타트업이랑 같이 그 파트타임으로서 예전에 직장인 시절에 했었던 그 느낌으로 프로덕트 디자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준다는 말이 좀 묘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항상 궁금했는데 그 에이전시의 이름 브랜드 이름은 뭐예요? 말해도 돼요? 조슈아입니다. 아 조슈아. 네, 조슈의 그 좀 플레임. 플러스님 플레임이죠. 조슈아.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두 가지 크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많았죠. 이게 이거를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사실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하면 원래 오리진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는데 제가 좀 더 1인 창업 혹은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비중을 갖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또 계속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1인 사업은 3개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1인 디자인 에이전시 조슈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CEO분들이랑 같이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어떻게 좀 더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필요하시니까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프리너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솔로프리너는 4주간의 코호트 챌린지이고, 그리고 1인 창업가들, 예비 1인 창업가들이 찍먹 형태로 그냥 사업 계획서와 랜딩 페이지, 리드 마그넷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코호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프리너 랩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프리너를 통해서 좀 그 어떤 1인 창업이라는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했다면 그거를 심화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같은 형태인데요. 멤버십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인 거죠? 그렇죠. 멤버십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월마다 저에게 이제 정액제 요금을 지불을 하시고 제가 인사이트 혹은 스터디 여러 그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더 큰 비전은 오디언스 빌딩 혹은 그 제품을 좀 만들고자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가지고 더 지표를 더 높여주는 방향 쪽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인 분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I 성향이시고 E 성향들이 이렇게 많진 않으세요. 근데 제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좀 되게 다른 클럽 대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조용한 기버라고 저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시지만 되게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더 열정적이지만 그것을 확 드러내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요즘 거의 5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크리에이터 사이언스처럼 200명 정도를 정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제가 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인 창업이 제게 남았던 유일한 커리어 옵션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제가 작년이었죠. 2023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위기감을 느꼈어요. 제 커리어가 사실 13년 차였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2012년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디자인 에이전시를 4년 정도 다녔고 그 2개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대기업을 왔는데 대기업을 이제 7년 정도 다닌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정도 커리어쯤 되면은 이제 팀장이 돼야 되는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갈래길을 가게 되십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저희 아마존 네. 페이스북 그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또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또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썰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뭘 더 할 수 있을까? 꽉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직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14년차쯤 되니까 그 한국 대기업은 안 가고 싶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SK텔레콤 나오면은 어디를 또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은근 있긴 있어요. 뭐 어떤 IT 기업이라도 갈 수 있고 어떤 금융권 기업도 갈 수 있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거기가 뽑아주느냐 마느냐의 차이기도 하죠. 근데 그 변수는 이제 그 팀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으셔야 되고 혹은 제 지인이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근데 가서도 또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대기업을 겪어보니까 그냥 큰 조직에 대해서 어떤 생리도 좀 이해하게 됐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임원들이 지시한 부분과 그분들이 끌어가는 성과를 계속 잘 보조해주고 그것을 단 하나의 어떤 펑션으로서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잘하고 싶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하셨고 또 맞아요. 그것도 있고 대기업에 있으면은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그 눈칫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 조율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 회사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팔로우업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봤을 때 뭐 우리 다음 주에 조직 개편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사람들과 팔로우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약간 타성에 젖어서 막 가만히 막 블라인드를 보면서 이 다음 주에 또 뭐가 있다더라 썰 푼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계속 보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가면서 내 꿈과는 약간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꿈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뭐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해서 뭐 구글러가 되든지 아니면 좀 다른 길을 통해서 창업가가 된다든지 이런 쪽의 길들을 약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창업은 하기 싫었어요. 리스크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다들 하시는데 되게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되게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그 쿠키딜이라는 회사의 창업자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마인드가 나는 북경대학교로 나왔고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중국한테 조만간 대한민국은 먹힐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해서 이것을 환경을 바꿔놓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뭐 꿈이 큰 사람들이 좀 창업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이다 보니까 맞아요. 나는 그런 꿈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좀 창업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저는 마음도 그게 이해가 돼요. 대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대부분의 그 자영업자들은 좀 생계형 창업에 가깝잖아요. 네. 그냥 할 게 없어서 일단 창업을 하는. 맞아요. 사실 그게 보통 사람인데 미디어에서나 아니면 뭐 SNS에서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과 약간 괴리된 창업 스토리를 많이 접하게 되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통 사람들과 괴리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 문제를 10년 동안 잘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어쨌든 이 인류 역사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로직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원래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평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10년 정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문제를 꾸준히 해결한다고 했었을 때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방향이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것보다 저는 약간 가족이 좀 더 소중한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제 자신의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하나의 옵션이었던 거고 바로 하고 싶지는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하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외국계 회사에 좀 더 그 문을 두드려보게 된 거죠. 메타 최종 면접 갔고, 뭐, 그랩, 유니티 이런 데 가서도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영향력 있는 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도 2호에 구글 UX 디자이너님이 나오셔서 또 자기 인터뷰를 쫙 하시더라고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죠. 그 네. 커리어. 그러니까요. 멋있는 거예요. 그분은 딱
이제 네이버나 이제 라인 쪽에 대기업에 계셔서 링크드인에서 그 구글의 연락을 받고 이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스토리가 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았었어요. 저도 좋아하고 그게. 저도 딱 조씨님 2-3년 정도 전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고 네. 지금 딱 나이대고 제 친구들이 딱 조씨님 같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대기업에서 잘 근무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임원급이 되는 그 커리어를 갈 거냐 네. 외국계로 전환해가지고 네. 뭔가 실무형으로 더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거냐, 네. 창업을 할 거냐.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네. 그 세 가지 경로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되게 멋있긴 하죠.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세 가지에서 갈등하다가 뭔가 이렇게 크게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너무 멋있죠. 그 기점이 딱 그 연차인 것 같아요. 10년에서 13년 그 정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갈래길이 있는 게 이직을 뭐 좋은 기업으로 빠방하게 가서 연봉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디자인 뭐 매니저가 돼가지고 팀장이 돼서 더 조직 관리를 잘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이냐 이 정도의 루트가 있는데 사실 저는 디자인 매니저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실 큰 그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매력도가 저한테는 있지 않았고 그 외국계 기업 아니면 창업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생각을 해본 것은 어쨌든 외국계 기업을 두드려보자였는데 사실 1년을 했습니다. 열심히 포트폴리오 만들고 영문 포트폴리오 만들고 면접도 많이 봤어요. 그 영어 실력 높이려고 링글도 막 1년짜리 결제하고 막 엄청 그 많은 사람들과 영어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땐 시기 탓도 있었어요. 2021년과 22년 사이였거든요. 레이오프 시기였어요. 모든 그 해외 대기업의 레이오프 시기여가지고 사람을 안 뽑는데 채용 공고는 내놓고 이제 풀을 모집하겠다 정도의 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게 디자이너를 활발히 채용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다 자르는 시기였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것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멘탈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초기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스타트업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디오라고 아시죠? 네, 디오라고 사이드잡 플랫폼이 있는데 그때가 2022년 12월이었는데 처음으로 제안이 왔어요. 디오에서 한번 그 디자이너로서 외부 사이드 잡을 해보고 싶지 않겠냐라는 메일이 왔어요. 괜찮겠다,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한번 면접 아닌 면접 봤었죠. 그래서 거기 CPO님이랑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고 검증을 끝낸 다음에 이제 일을 매칭을 해주셨는데 그 처음으로 매칭을 받은 회사가 이제 그 제네레이티브 AI 더하기 3D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였었어요. 이름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매칭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 3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었던 것 같고, 제가 스타트업을 되게,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에이전시와 대기업만 다녔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호기심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이.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좋았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그 대기업은 사실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유지만 잘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그게 또 숙련이 돼서 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남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일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이드잡 플랫폼으로 디자인 열심히 해줬었죠. 열심히 해주고 그 성과 지표도 한번 높여보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난 회사가 슬리드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서머리라는 앱을 만들게 됐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제로부터 원까지 만든 경험이었던 게 뭐였냐면 랜딩 페이지만 한번 만들어보고 그걸 페이드 마케팅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로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환이 얼마나 나오냐, 실제로 사람들이 페이크 도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짜 문인데 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랜딩 페이지만 쫙 있는데 사람들이 웨이트 리스트에 그걸 클릭하고 결제까지 하느냐를 한번 검증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창업자분이 참 대단하긴 해요. 그거를
곧바로 뚫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사이의 결제율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게 당시에 작년까지 하더라도 챗GPT가 확 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제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유튜브를 요약을 쫙 해줘서 블로그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제품들이 해외에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국내에는 없었던 실정이었던 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PMF를 찾았었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다음에 저희가 뭐 2, 3개월 정도 더 연구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월간 리텐션을 45%까지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입자를 1만 명 정도 유치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로스 기반 디자인 실력을 어느 정도 쌓게 됐고 스타트업 생리나 뭐 제가 원했던 영어 기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올 커뮤니케이션을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역량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었죠. 그러면서 이런 그 외부에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해보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도 진짜 제로에서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how to를 알았으니까 그 how를 배운 how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체험했느냐 안 해봤느냐. 근데 내가 그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거 너무 괜찮게 해볼 수 있겠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변형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배당 주식 앱이었던 것이죠. 배당 주식 앱을 파이어족 카페에 들어가서 배당 주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화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의향이 있으실까요?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1000명 조회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10% 정도의 전환이 나온 거예요. 괜찮다. 당장 웨이트리스트 신청이 이렇게 괜찮다라는 것은 한번 출시해 볼만 하겠는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앱은 정확히 뭐였냐면 파이어족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월 소득이에요. 소득. 어쨌든 회사를 나오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꾸준히 뭔가 나오는. 근데 그게 자산에서 나오는데 옛날 분들은 다 월세라든가 오피스텔 사가지고 거기서 나온 월세로 그런 걸 충당하시는 형태로 보통 은퇴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되면 또 월세로 그걸 충당한다든가. 근데 그게 대부분 나오는 비율이 2%에서 3% 수준이에요. 원금 대비 투자 대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보통 얼마가 나올까? 2천만 원 정도가 1년에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배당주는 안 그래요. 배당주는 오히려 주식인데 조금 변동성만 참으면은 한 10%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90만 원을 주는 이 한 달에 90만 원을 주는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변동성도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좀 꽂혀서 공부를 많이 한 상황인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파이어족 카페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버티컬한 한번 배당 주식을 만들고 싶다, 배당 주식 앱을 만들고 싶다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반응이 괜찮았던 거죠. 저랑 유사한 앱으로는 더리치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도 배당 주식 앱이거든요. 그건 이미 잘 되셔서 기업 가치가 300억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니치하게 타고 들어가서 세금을 계산을 잘 해주고 좀 더 현실에 맞는 배당금을 좀 보여주는 그런 앱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프로덕트 디자이너다 보니까 좀 더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좋았고, 그래서 자본 영원으로 앱을 출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올라라고 하는 개발자 플랫폼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만을 모집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시니어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냥 딱 올리기만 했는데 연락이 한 8건 왔어요. 그리고 8명을 다 만났죠. 그럼 거기서 또 4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이라기도 좀 뭐하죠. 왜냐면 같이 하자 정도. 네, 같이 하자죠. 네. 네. 그냥 사이드 잡이니까 다 무료 봉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PM 혹은 디자이너로서 좀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으쌰으쌰 해서 만들었는데 시장에 딱 실제로 내놓고 나니까 리텐션이 한 24% 정도가 나왔어요. 주간 리텐션으로.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괜찮았고 좋았는데 이거를 처음에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3개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만들어서 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도 사이드 잡으로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속도가 생각보다 팍팍 나가지가 않았던 것이고, 또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바로 매출이 나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6개월 동안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제가 예창패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돌려봐서 자금을 끌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근데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물론 제가 여유가 없기도 하고 다른 루트로 또 갔기도 했고 또 양해를 또 드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창패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또 자금을 끌어와서 이분들의 그 사이드 프로젝트 겸 월급을 받는 형태로 좀 잘 만들어서 줬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안 만들고 오히려 조씨의 프로젝트 레터라는 게 잘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하게 된 미안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이드 잡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을 거의 경험을 해보신 그런 스토리네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스타트업을 찐으로 한번 해봤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해서는 런웨이가 필요한데 자금도 없고, 뭐, 진짜 한마디로 정말 비전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또 그 같이 모인 개발자분들은 뭐 비전 가지고 다 따라갈 수도 있었지만, 일단 제 의지도 좀 더 중요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의지가 일단, 스타트업 자체보다는 좀 더 프로덕트 레터, 제가 쓰고 있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에 좀 더 열정이 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씨님 말씀 중에 말씀하신 예창패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건데요. 그건 네. 매월 3월 정부에서 하는 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죠. 네. 조씨님이 근데 그 프로덕트 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에 왜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왜 거기에 더 열정을 느끼셨는지 뭐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생이 확확 바뀌는 거에 눈에 더 잘 보여서 그랬어요. 완전 그게 공감할 결론이야.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결론이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배당 주식 앱을 만들면서 동시에 뉴스레터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콘텐츠로 배포를 하는 게 좀 더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구독도 잘 되고 좀 성과 수치 지표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저한테는 그게 만족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오 플래닛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1위를 생각보다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1개를 올렸는데 1위를 한 20번을 넘게 했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그 시기를 잘 타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사실은 앱도 잘 되고 뉴스레터도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순항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뉴스레터의 선택을 계속 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 생각해보면 원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직장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면담을 했을 때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레터 좀 알려지던데 서신을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 팀원분들이 제게 조씨님 이런 거 해도 되냐고 링크를 보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내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막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사실 퇴사를 바로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냥 해도 좀 궤도에 좀 더 올라오는 그 시기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면담하고 난 이후에 약간 트리거가 됐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솔로프리너라는 코어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내고 있었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다른 회사도 하고 있었고, 그 EO가 아니라 어디였지? 그 DO 통해서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디자이너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사이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약간 죄송했지만 어쨌든 본업을 이제 나가도 될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퇴사를 결심을 했죠. 그렇지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SK텔레콤 했지, 뉴스레터 했지, 주식 앱 했지, 스타트업 파트타임 잡 2개나 했지. 작년 12월에는 제가 몸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병주님이 여행 가고 있었죠. 병주님이 그때 해외여행 가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다 송년회니 뭐니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는 조금 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작년 12월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냥 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이 변화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생각을 했었던 것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든지 뭐든지 그 원칙이 있잖아요. 단 하나의 임팩트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했었던 주제였었던 것이고 저는 거기서 선택한 것은 뉴스레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실 그 1인 기업이나 이런 스몰 비즈니스의 성공을 다루는 뉴스레터를 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했을까? 이 시작 단계의 동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뉴스레터 자체에 대한 동기는 사실은 시장이 나를 찾아줬다가 결론일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관심은 원래 있었어요. 약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런 창업 성공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 글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막 가슴을 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디자인조이라고 있었던 맞아요. 1화에서 소개했죠. 네, 디자인조이 사례가 저한테는 너무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례를 보자마자 미쳤다. 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니까 당장 나와서 이거 해도 솔직히 회사 클라이언트 5개만 잡아도 일주일에 한 클라이언트당 400만 원씩 잡아도 지금의 월급 3배를 뛰어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냥 사실 계산적으로 하게 됐었죠. 그냥 왜냐면 그거는 그냥 외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이 사람이 닦아놓은 시스템을 국내에 반영하면 되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좀 나이브하긴 해서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마침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던 시기였고 소비자로서 그런 스몰 브랜드들의 이야기들을 보다가 내가 이거 되게 좋은데 해가지고 이제 생산자로서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비범하시긴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밌네, 되게 흥미롭다, 되게 자극이 되는 정도였는데 네. 그걸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운도 있고 그 시기 자체가 제가 변화를 무조건 해야 돼라는 절박한 시기였었어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던가 절박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절박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요즘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게 했었거든요. 그 나름의 절박함이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이게 변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7년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를. 똑같은 회사를. 그러네. 그 멘트도 한번 들었었고 네. 이제 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게 되게 강력한 동기가 됐군요. 그게 그랬던 게 SK텔레콤을 나가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토스를 가시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가시던 여러 갈래길을 가시는 걸 보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냥 어쨌든 자신의 길을 저렇게 찾아서 가시는구나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 길을 또 찾아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제 조씨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저렇게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저는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살면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뭐 콧대가 높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서 아니까 완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시연님 저는 그냥 제가 인생 만족도가 좀 높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렇게 성과를 바로 내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찾은 키워드가 동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씨님께서는 되게 잘 갖고 계시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절박함이랑 동경이랑 잘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실행력을 한 방울 딱 추가해가지고. 실행력은 기본적으로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또 가정도 있으시고 네. 그러한 뭔가 또 환경이 어느 정도로 좀 맞아떨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씨님한테 진짜 동경하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관점이네요. 재밌네요. 그것도. 나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옛날부터 누군가 동경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컸었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럼 뉴스레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2024년의 이야기로 이제 하고 이제 지금 고민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 뉴스레터는 일단 제가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주는 형태였었어요. 그 매체였었어요. 왜냐면
일단 병주님이나 시연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5만 스타트업의 CEO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미 1인 창업 하시는 분들도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조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너무 궁금해하시고 그게 너무 재밌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항상 좀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나름 재밌었던 것이죠. 맞아요. 네. 이게 저는 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글이 갖는 매체의 힘이 이런 뭔가 아우라를 갖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릴스나 그러니까 쇼츠나 그런 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좀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건 영상 콘텐츠이긴 한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정돈해서 얘기할 수 있는구나라는 거는 조금 좀 다른 아우라를 주는 글의 것 힘이 같아요. 진짜 큰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제 삶에 큰 임팩트를 주고 있었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저스틴 웰시 아니면은 앤드류 윌킨슨이라는 그 타인이라는 지주사를 만든 사람도 글을 매주 써요. 그리고 브렛 윌리엄스도 트위터에 매일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나의 인생을 크게 바꿔주고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임팩트였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내 삶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 게 뻔한데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고민했던 찰나에 그러면 이제 유일한 옵션이 되는 것은 창업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글쓰기를 통한 창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쓰는 글들에 대해서 혹은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 저도 거기에 좀 더 호응을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준비하게 됐고 더 좋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책 출간도 제안을 받고 제가 이런 1인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메인으로 갖게 되고자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나를 찾아주는 게 더 큰 것 같고 거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달라요. 누군가는 시작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거든요. 뭔가 나의 어렸던 시절부터 나는 1인 창업이라는 이 솔로프라는 개념이 좋아라고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찾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나한테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찾은 거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나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이게 맞는 교차점은 1인 창업이라는 키워드구나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더 창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아직도 퇴사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지금 이 여정을 어쨌든 그 여러 변화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1인 창업을 키워드로 좀 잡아서 좀 더 버티컬하게 많은 프로그램들 만드는 거고 또 많은 좋은 콘텐츠를 더 배포해서 국내 2위의 링크드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과 그리고 이 키워드로서 더 많이 알려지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컨텐츠라는 형태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뭔가 이게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그런 것도 되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장이 나한테 알려준 어떤 그 키워드를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뭔가 그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영감을 주시는 게 또 조씨님이었고 사실 조씨님이 퇴사한 지 3개월이 됐다는 것도 사실 안 믿기는 게 저는 프로덕트 레터 쓸 때부터 보고 작년에 퇴사하기 전부터 만났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사업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벽하게 1인 창업으로 전환하게 된 지는 얼마 길지 않다는 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꽤 큰 성취를 거두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밀어붙였던 배경은 아무래도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이 생존의 배경을 만들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배당주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배당 주식을 계속 계좌에 넣어가지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한 패시브 인컴을 계속 늘려가는데 지금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패시브 인컴이 계속 들어와야 뭔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뭐 창업을 더 확장을 하던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쉬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우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극현실주의자가 어쨌든 당장 생활에 돈을 벌어가면서 네. 꿈을 쫓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건데 막상 그런 롤모델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창업하신 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하셨는데 나중에 네. 좀 부풀려가지고 야 이건 나의 꿈이었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큰 꿈이 있는 사람이 큰 사업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씨님의 스토리가 좀 전 재밌는 게 나는 가족 부양해야 돼. 나는 정말 엄격하게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돼.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창업가의 스토리여가지고 네.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유니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창업이라는 게 그 예전에도 자청이 했던 얘기지만 금수저들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그것도 딱 그거에 대한 반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당장에 먹고 사니즘보다 꿈을 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창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라면만 먹든가, 뭐 알바하면서.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를 들면, 디오에서도 개발자신데, 창업이랑 외주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퇴사하시고. 그런 분들도 똑같아요, 결국은. 근데,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외주 일로. 그럼 거기에 더해서 내가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꿈을 키워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 조용히 하는 사람도 많죠. 맞아요. 거기에 저는 진화된 버전인가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배당 주식을 단순히 산 것만으로 제가 들고 있는 배당 주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SCHD라는 것과 JEPI라고 하는 JP 모건에서 나오는 그 고배당 주식,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의 또 주식, 그리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좀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주식들을 좀 조합을 해서 저는 이제 7-8% 정도의 주식 배당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1억을 넣어 놓으면은 1년에 그래도 이제 6-7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게 곱하기 5개가 되면 6 곱하기 5니까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그냥 그 정도 현금만 있으면 사실은 파이어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린파이어라고 해요. 린파이어라는 게 뭐냐면 팻파이어라는 게 있고 린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린파이어는 뭐냐면 이게 일을 하면서 그냥 일 잠깐 쉬면서 쉬엄쉬엄 하는 하는 형태다.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산은 5억 정도가 있으면서 배당금 이렇게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팻파이어는 뭐냐면 뚱뚱한 파이어, 한마디로 부자인 완전히 거예요. 그냥 엑시트하는 그런 쪽인가요? 근데 팻파이어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10억에서 20억 사이를 우리는 팻파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그것을 주거비 빼고 서울에서 꼭 안 살아도 된다 하면은 어쨌든 경기도나 이런데 한 3억 언저리 하는 아파트를 잘 사서 거기서 생활하고 1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냥 배당 주식에 잘 조합해서 안정성 있게 넣어놓으면요, 월 못해도 5-600을 벌어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살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따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린파이어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저는 비슷한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제 생각과 되게 비슷한 게 박진영 씨의 생각이었어요. 뭐였냐면 박진영 씨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가수 박진영 20억이 씨. JYP 20억이 필요하다였고, 제가 계산한 것과 거의 동의를 했죠. 20억이 있으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당시에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된다. 20억을 벌자. 저는 이제 근데 선택을 20억을 가장 빨리 벌고 싶다였고, 그냥 20억만 일단 먼저 찍자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게 저와의 조씨님과의 다른 점이고, 제가 이제 반성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시연님 얘기도 되게 흥미롭겠어요. 20억을 한 번에 홈런으로 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모험이랄까요? 아주 방만하고 좀 좋지 않은 선택이긴 하죠.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 얘기를 사실 부끄럽지만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커리어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고 조금씩 차이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또 그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조씨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국인을 모셔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좀 나누면은 되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간접적으로 가장 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맞아요.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자적인 시선에서 조씨님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좀 그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크리틱처럼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받아버리기. 멘탈 꼭 잡고 시작하시죠. 아, 조씨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아,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첫 고민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1인 사업으로 가볍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형태를 띨 것인가, 이 고민이에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 1인 사업으로 그 가볍게 계속 몸을 유지하면서 오디언스 모으고 상품 판매를 하면서 계속 자기의 사업을 키워가시는 저스틴 웰시, 디자인 조이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콘텐츠를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레터를 쓰는데 그걸 발행하는 주기를 5번으로 만든다든가,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싶다든가, 이런 욕심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기업 형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아직도 좀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인 창업을 계속 가볍게 유지하면서 그냥 원하는 만큼만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기업 형태를 띠면서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잘 해가지고 좀 더 큰 규모로 내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핵심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비전인 것 같아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얼마나 잘 연결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제 비전이 엄청 연결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처음에 고민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직장인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면은 창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창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뭐가 필요하냐면, 그 꿈,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게 진짜 저변에 잘 깔려 있어야 지속성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1인 창업가들을 최대한 잘 많이 더 돕고 싶다 쪽으로 이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좀 더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언 나갈 테니까 기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 나름대로 그 창업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법인을 세팅해보고 폐업해보고 하는 경험이 또 조심히 없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관점에서 한번 조언 드리면은, 네. 저도 이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면은, 1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그걸 조금 더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비추. 근데 뭔가 조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겠다 그러면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강의하는 것을 법인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솔직히 처음 할 때는 강의 수요가 많으니까 강의 많이 하면 돈 많이 되겠지? 이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강사들도 같이 하고 뭐 컨텐츠도 만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좀 다음 주에 제 고민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제가 그 강사로서 버는 소득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의 사업이라는 그 1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많이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법인화한다 하는 것은 좀 그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좀 잘못됐고,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뭐 솔로프리너 랩을 커뮤니티를 더 크게 키워나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갈 때는 팀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내가 근데 현재 수준의 소득을 더 많이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현재 캐시플로우를 더 많이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쭉 유지하는 게 더 원하는 걸까에 따라서 1인 기업을 유지하냐, 법인으로 하느냐를 좀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규 BM의 그 차이가 확실히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1인으로 할 수 있는 그 배가 우리가 그런 조각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이 배로서는 아무리 해도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배의 노를 더 많이 젓기 위해서
법인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배를 아예 뭐 모터 엔진으로 달린 배 아니면 크루즈 엔진으로 바꿔가지고 더 큰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다 했을 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동일한 의견인데요. 그 기업마다 다르죠. 그 보통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인당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당 레베뉴가 2억에서 3억 정도 최소 그 정도 됐을 때 한 명을 더 채용한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좋은 기준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마 정확하진 않고 네이버가 인당 한 10억 이상 하죠. 그리고 카카오가 8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20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엔진을 어떻게 돌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게 조씨님이 한 분을 더 채용하든 기업화 했을 때 한 명 더 채용했을 때 매출이 2, 3억 느냐 약간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1인 사업으로 우리가 결국 시작했던 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반추해보면 그때는 일단은 그냥 자본금 넣고 스타트업 그쵸. 제품 창업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필요한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그 당시에 근데 투자도 받고 저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고정 비용을 낮고 투입 비용을 낮게 하는 것이 좀 폭망을 안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그 결과 그것만 너무 듣고 나 퇴직금 다 몰빵 막 사람 일단 뽑아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진짜 폭망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이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고정비를 작게 하고 좀 조각배를 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부터 시작해서 이 배를 갈아타던가 아니면 여기서 노를 더 적건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되게 좋은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좀 첨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 아는 대표님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무리를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확립을 하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몰입감 같은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힐링 가라지라고 하는 그 부산의 크리에이터 양성을 만드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크리에이터 양성 공간을 만든 몸이 있는데 그 노션 남매라는 계정을 운영하시는 박현님 님이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 상주하고 있는 크루가 10명이에요. 와 대단하다. 오프라인에. 근데 그분들이 다 무료로 일을 하고 있어요. 상주로. 네. 무료로 일할 수 있으면 뭐 고정비가 안 드니까 좋네요. 네. 근데 고정비가 늘어나고 근데- 사무실 임대하고 사람 쓰니까 스트레스 대박. 그쵸. 근데 그분들도 다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돼서 스스로 수익을 만들게끔 하는 게 그 조직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이 돼서 내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같이 연합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이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BM들은 다 각자의 탤런트에 기반한 강의 같은 걸 판매하는 것과, 그리고 그 멤버십 같은 게 있어요. 그 힐링 가라지라는 것도 멤버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임을 그 박현태라는 분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좋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옛날같이 꼭 고용하는 형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좀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같이 하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뭔가 서로 약간씩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사실 우리도 어떤 맞아요. 결사체를 구성한 건 아닌데 맞아요. 서로를 돕잖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또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꼭 어떤 법인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어떤 그 결사체에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되게 린하게 테스트하기 위한 시도니까요. 우리가 네. 각자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 봄으로써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발전시키면 컨소시엄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형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큰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하면 뭐 사업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안 매웠는데? 안 매웠는데? 감사해요. 어쨌든.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그 B2B 사업도 하고 있고, B2C 사업도 하고 있어요. B2B는 디자인 하고 있고, B2C는 솔로프리너라는 콘텐츠 더하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5개, 막 10개 사업을 동시에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가 맞을까 하는 게 저의 좀 고민이긴 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맞느냐, 정답이 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이건 저도 조언 받고 싶은데. 네. 저도 사실 저희도 사업을 고민- 2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네. 고민이에요, 사실 이게. 저는 들으면서는 B2C와 B2B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네. 기업 대상으로 하는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건 똑같은데 저는 그 제품, 결국엔 이 만들어지는 방향의 제품과 그 숙련도가 쌓이는 방향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B2B라고 하시는 에이전시 일은 디자인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네. 만약 이 제품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지금 B2C는 다른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지식을 더 잘 전달하는 그런 형태니까 네. 그 두 개의 전문성이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충되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개 아예 다른 것이지만 B2B, B2C로 나누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런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주씨님은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2개 비즈니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삶의 기준은 어쨌든 임팩트가 더 큰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면 1인 창업 쪽에 좀 더 임팩트가 크기는 커요. 디자인 일을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의 어떤 숙련도를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부분인데, 디자인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그리고 더 잘하면은,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뭐 점수로만 따지면 뭐 95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100점까지 더 늘리느냐,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장인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디자인 에이전시에 포커스하는 게 맞는데, 당시에 지금 더 드는 생각은 생존만 좀 따로 보장이 된다면 어쨌든 임팩트가 더 큰 솔로프리너라는 사업을 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월부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은 약간 그런 식으로 기울고 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으셨군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방송 작가님이나 PD님들 보면 저게 거의 천직이잖아요. 거의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는 걸 보면서, 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디자인 일을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아니에요. 표현하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 좋은데 약간 일이 너무 좋은데 그 비즈니스, 임팩트가 덜하니까. 비즈니스 크기를 생각했을 때 그럼 만약에 집중해야 되나? 그래 너무 고민되실 것 같긴 되게 해요. 그래. 돈이 그렇죠. 많다. 돈이 되게 많다. 네. 1,000억이 넘게 있다. 네. 그러면 디자인 일을 계속 하시나요? 일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디자인? 네네네. 나를 위한 디자인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뭔가 하겠죠. 사업을 한다든가 그 임팩트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솔로프리너라는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고, 엄밀히 말하면 그 글쓰기 관련된 제 탤런트가 더 들어가는 일이고, 디자인을 찾아가는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제가 꾸린다고 했었을 때는 디자인 비중을 확 높이고 싶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랜딩 페이지가 노션으로만 구성돼 있고, 사실 이 디자이너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퀄리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안 하고 좀 그 롱블랙이나 아니면 그 포린이나 이런 데처럼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확 수준을 끌어높여서 되게 잘 만들고 싶은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지금 방향이기는 해요. 답이 있네요. B2B 이제 참 점차 이제 더 끊어내시고 B2B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그 모집을 또 못하니까 혹시나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구멍 하나 만들어주시죠. 못 가. 배수진은 치시죠. 그렇게 네.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게, 사실 우리가 이 해외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긴 하는데, 이게 오디언스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걸 뭔가 이런 B2C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뭐 퍼스널 브랜딩하고 인플루언스를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작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 생각 때문에도 확
내려놓지는 못하겠어요. 어떤 그런 에이전시나 아니면은 맞아요. B2B 기업 강의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좀 고민이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전제가 깔리는 게 중요한 것은 시연님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00억 혹은 1000억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같아요. 결론은 만약에 그 정도의 자율적인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볼까 한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사회적 임팩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 컨텐츠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저도 좀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근데 인간이니까 그런 거라고 네. 스스로 자위하고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아, 그럼요. 다음 주에 제 고민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 사실 뭐 1000억에 대한 질문은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돈에 대한 기준을 소거하는 거거든요. 그걸 네. 소거되었을 때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근데 지금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1인 창업 스토리 콘텐츠를 저희가 나 혼자 보자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저 조시의 프로덕트 레터 통해서도 지금 퍼블리싱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물론 고갈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많은 제 주변 에디터들이 그 1인 창업 콘텐츠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맞아요. 네. 벌써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 네. 벌써?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제 저 병주님 처음에 저희 닭갈비 먹었을 때 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벌써 낌새가 있다 했는데 이것이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해외 스타터 스토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거기도 1인 창업가이시잖아요. 거기는 수천 개의 1인 창업 케이스 스토리를 그냥 쌓아놨고 그냥 그걸로만 계속 가요. 그냥 그분은 이름이 스타터니까 스타터의 스토리니까 다 작게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그 스토리를 그냥 계속 발행하는 쪽으로 가요. 그냥 질리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내 쌈마이웨이로 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맞을지 아니면 소재를 새롭게 찾는 게 맞을지 이게 저한테는 이제 와, 이건 우리 나온부에서도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고민되는 지점이죠. 네. 맞아요. 저는 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아니, 저도 사실 그 1인 창업에 대해서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시장이 덜 열렸다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컨텐츠가 소진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컨텐츠가 소진되고 사람들이 질렸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공급이 많아도 사람들이 더 해줘, 더 부족해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은 아직 그 물살이 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누워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초과 공급이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장PM 채널에서도 1인 창업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다가 이게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방향의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리하자면은 그래도 이게 미래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같은 주제로 또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응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요 비슷한 앵글에서 조금 바꿨을 때 어떤 걸 원할까,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오늘 컨텐츠에서 조씨님 얘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그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조씨님이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그렇게 투자 안 해가지고 그게 뭘까, 이거 조심 혹시 사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런 마음속에 의구심 같은 게 있는데, 네. 오히려 약간 그런 앵글에서의 컨텐츠가 발행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조씨님이 뭔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1인 창업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팀 안에서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좀 앵글을 바꿔가지고 요 1인 창업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요 뭐 퍼스널 브랜딩도 그렇고 그 배당주도 그렇고 패시브 인컴도 그렇고 약간 요런 주제로 한번 컨텐츠를 다변화해보는 것도 실험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시연님은 뭐가 답이었어요?
이제 좀 다른 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제가 믿고 있는 건데, 저는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왜 보고 왜 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우투를 잘 알려줘서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릴스 그거를 오픈했을 때도, 사실 릴스라는 소재가 핫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사람이랑 한번 뭘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근본적인 뭔가 호감에서 이제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인 창업 스토리라는 그 프레임은 되게 좋죠. 저는 그건 되게 뾰족하고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조씨님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근본적인 어떻게 하지에 대한 호기심은 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팔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소재가 고갈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네네. 조씨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그냥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조씨님 팬이라면 조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들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큰 방향성인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고 그런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네.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얘기인데 좀 보태기일 수도 있고 반박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니치한 주제에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의 팬을 만들어 가는 거고 사실 나 혼자 부자도 어쨌든 더디지만 코어한 밴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작자로서 고민은 어느 정도 코어 팬의 성장이 로그 함수 모양으로 약간 그 세츄레이션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인 것 같고 결국은 조금 더 대중적인 주제 조금 더 대중적인 관점으로 나를 좀 변신시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전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시작은 분명히 니치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창작자가 성장하고 나면은 좀 더 대중적인 주제로 가가지고 좀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거 약간 제가 최근에 그 유퀴즈를 보고 유재석님을 보고 느꼈는데 그 유재석님이 그 기안84가 모든 성공은 다 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유재석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다 그 운이에요. 기안84님이 잘한 것도 있지 이렇게 거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불쾌했거든요. 유재석 씨를 좋아하지만 그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예. 왜냐면 그 기안84에 되게 뾰족하고 니치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그냥 깎아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 시켜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다시 곱씹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이 분야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코어한 메시지 네. 메뚜기라고 하는 그 코어한 캐릭터도 오히려 또 둥글게 깎아가지고 네. 더 대중들에게 소구하는 어떤 엔터테이너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그 니치함이나 선명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작자로서 지금은 굉장히 좁은 주제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걸로 변모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안될과학의 성장이랑 약간 느낌이 조금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거기서도 과학이라는 어쨌든 키워드를 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거기는 콘텐츠를 어쨌든 잘 맨날 퍼블리싱을 하지만 궤도라는 분이 중점으로 해서 굉장히 대중화를 쭉 가고 있고요.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이제 다른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해서 한 두세 분 정도가 깊이 있는 내용, 코어한 타겟을 계속 밑받침해주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궤도 이분이 더 대중화 쪽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 이런 그 두 가지 그림을 연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100만까지 꾸준히 잘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월부도 지금 보면 그 너나이님께서는 대중화 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하고 계세요. 기초반, 뭐 초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로 가시는 원래 CEO 분 있으시잖아요. 이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 분인데 이제 그분께서는 원래 CEO 분께서는 이제 고급반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강점들이 다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모을 수 있는 오디언스들을 이렇게 초급반, 그러니까 그 비기너와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도 있게 갖고 가는 그런 연합 전략을 취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전략이 사실 오디언스를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대중화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시연님이 말했던 어떤 인간적인 매력,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문적이고 니치한 부분과 이 대중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거, 네. 이게 이제 큰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신사임당님은 나름 그거를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에서도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명에서 전문적인 내용도 하고 대중적인 내용도 하고 자기가 유튜브에서도 썸네일 스타일로 구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중적이고 신규 오디언스를 모으기 위한 거고 네. 이건 전문적이고 좀 더 니치한 컨텐츠다. 그걸 이제 하나의 크리에이터가 해내는데 네. 뭐 안될까학이나 월부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좀 나누는 것 같고 네네. 우리도 뭔가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엔터테이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광대를 한 명, 그 시연님. 안돼. 내가 봤을 때는 그 궤도 그 안될까 궤도님은 너무 웃겨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말 웃기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시연님 웃겨요. 기현이 웃기죠. 우리 중에 제일 웃긴데. 네, 저 옛날에 그런 피드백 들었습니다. 저 부산 친구였는데 행님은 선비 같았는데 졸라 웃기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엄청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었어요. 네. 저의 개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웃기다니까요, 아주 시연님. 네. 소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될까학에 대해서 그냥 또 추가 코멘트 하자면 어쨌든 궤도님이 큰 게 영향이 커요. 근데 그쵸. 궤도님이 어떻게 컸냐면 침착맨 통해서 컸거든요. 침착맨의 과학 채널이라는 데로 들어가는데 처음엔 침착맨을 놀리려고 하는 걸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에 궤도님이 과학을 알리려고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막 10시간씩 방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침착맨 이분이 원래 이말년님이었는데 그 코어 팬들이 가소롭다, 진짜 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밈이 돼가지고 큰 건데 다른 플랫폼 파워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큰 케이스이거든요. 대중화를 통해서.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는 레버리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키워왔으면 채널을, 그럼 이런 니치한 콘텐츠 외에도 좀 더 대중화된 어떤 다른 채널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다른 도약을 할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뭐 큰 과제네요. 네, 과제예요. 네. 과제. 근데 정말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성공 방식을 유지하면 그 성공을 못 한다는 것들은 되게 검증된 인생의 진리잖아요. 네, 네. 그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미래에는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네. 로마 제국이 너무 성장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네.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면 그게 네.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걸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신할까, 이 노잼 느낌을 어떻게 탈피할까, 이게 큰 어떤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화를 조만간 하죠.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진짜 코어 찐팬이실 텐데 저희가 곧 이제 국내 연사분들도 초청해서 인터뷰 콘텐츠를 할 생각입니다. 네. 좀 더 와닿는 그 1인 창업의 스토리를 좀 더 전해드리는 그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제 한 명의 그 1인 창업자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좀 성장하는 모습을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려가지고 그 느낌을 좀 같이 그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섭외가 잘 되면 좋겠는데. 훌륭한 1인 기업가들을 많이 섭외해야죠. 혹시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연락드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저 다음 주는 병주님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갖고 오시겠죠? 네, 다음 주는 또 저의 이야기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